늠내뉴스 11월 6일 주간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누적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를 보면 경기도 11만 2,040명, 인천광역시 2만 120명, 광명시 2,867명, 부천시 6,579명, 시흥시 4,352명입니다. 지난주 대비 경기도 4,278명, 인천광역시 904명, 광명시 78명, 부천시 328명, 시흥시 187명 증가했습니다. 위드 코로나19 1단계 10인까지 모임 허용입니다. 자영업자 영업 제한 종료됐습니다. 주간 핫 이슈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흥 광명 신도시 대책위 국토부 방문 1인 시위. 두 번째, 사단법인 주거복지연대 광명 시흥 지부 발기인 모임. 세 번째,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11월 1일부터 4분기 접수, 분기별 25만원 지급. 다음 외신 소식을 보겠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 전자권 전환 계획 조정하며 추진할 것. 다음 자세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흥 광명 신도시 대책위 국토부 방문 1인 시위. 지난 2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 지구는 LH 투기 사건이 터지면서 개정된 법령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한다. 여섯 번째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 지구는 지난 2010년 보금자리 지정 후 도시계획이 폐지되면서 2015년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였다. 그런데 이번에 3기 신도시로 지정되면서 그린벨트 지역에서 신도시가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그린벨트가 아닌 특별관리지역에서 신도시가 지정되었다는 문구 하나 차이로 광명 시흥 지구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광명 시흥 지구에 사는 주민의 가장 큰 피해는 양도세 감면을 못 받는 것이다. 그 외에도 강화된 시행령이 소급 적용되면서 이주자 택지, 협의 양도인 택지 등도 받지 못하게 됐다. 다른 3기 신도시에는 적용 안 되는 법령이 광명 시흥 지구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시흥 광명 신도시 대책위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하여 출근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항의 성명서를 전달하는 활동을 11월 1일 아침에 전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관리지역도 지비와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으면 신도시 지구 철회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로 지정된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지구 대책위 움직임에 선거철로 접어든 정치권의 향배가 어디로 갈지 그 기추가 주목되고 있다. 두 번째, 사단법인 주거복지연대 광명시흥 지부 발기인 모임. 사단법인 주거복지연대는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이다. 지난 2000년 6월 건설교통부 등록을 시작으로 20여 년이 흘러왔다. 현재는 30여 개 지부가 활동하고 있고 그 영역도 넓혀가고 있는 추세다. 광명 시흥 지역에도 지부가 결성되면서 그동안 전문적인 주거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7명의 발기인은 이양근 지부장, 이문상 고혜영 부지부장, 이신호 감사, 고미선 사무국장을 선임하고 발대식 준비를 위한 발기인 모임을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 못한 이연수, 손현모 이사는 유선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며 뜻을 함께함을 표현했다. 앞으로 사단법인 주거복지연대 광명시흥 지부는 사업 취지에 맞게 활동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세 번째,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11월 1일부터 4분기 접수, 분기별 25만원 지급.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의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를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10월 2일부터 1997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해당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자바바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하면 된다. 지난 2분기부터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도입돼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 처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공공기관이 보유한 사업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중앙 서버가 아닌 신청자 스마트폰이나 클라우드에 저장해 정보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언제든 열람하고 이를 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을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개인정보 등의 변동사항이 있거나 올해 1~3분기 소급 신청을 원하면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한 뒤 12월 20일부터 4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가 배송된다. 카드를 받은 이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음 외신 소식을 보겠습니다. 한미연합사령관 전자권 전환 계획 조정하며 추진할 것. 폴 러케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은 4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작업과 관련해 계획을 조정하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러케머라 사령관은 이날 주한미군 전우회와 한미동맹재단이 한미연합사 창설 기념일을 계기로 주최한 웨비나에서 대부분 계획이 처음 그대로 가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 정부는 전자권 전환을 가속화해 2022년 등 구체적인 전환 시한을 정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자권 전환의 명확한 타임라인을 못 박아야 한다는 지적에 12월 SCM을 할 때 국민의 여망 등을 포함해 강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러케머라 사령관은 이날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계획에 따라 양국군은 긴밀한 협조하고 있다며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우리는 한반도를 수호하고 전전협정을 이행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러케머라 사령관은 67년간 유지된 정전협정은 대한민국 침략에 대한 연합사의 억지력 증거라며 전전협정이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했다. 러케머라 사령관은 매일 발생하는 영내 및 전세계 상황을 보면 굉장히 복잡 단란한 환경임을 알 수 있고 한반도도 마찬가지라며 전시 상황에서는 연합사의 70에서 80%를 한국군이 차지하는 만큼 한국군 훈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러케머라 사령관 발언에 대한 질의의 발언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전자권 전환과 관련돼서는 한미 군 통수권자에 따른 연합지휘 체계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는 조정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큰 틀에서 지금 한미 간의 조건에 기초한 전자권 전환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상 늠내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